입시소장 강지훈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일단은 입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학년과 별개로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만들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 어떻게 변모하고 변동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를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이 얘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이륙 입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의대 증원이 원복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그리고 아마 올해는 원복이 될 거라고 보이는데, 왜냐면 지금 휴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다들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혹시 화면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유인물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복을 했는데 이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 그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시면요. 네, 이렇게 도표가 뭐냐면 이게 3월 덕후 응시자 통계입니다. 덕후가 뭐냐면요, 대성에서 만든 재수생들만 보는 모의고사예요. 시대인지 학생들은 안 보고요. 이제 이돌 학생, 러셀 학생, 다른 타업체에서 거의 다 봅니다. 그래서 2023학년도에는 3월 덕후 응시생이 25,890명이었는데 2024년도에는 33,771명으로 늘었죠. 이게 뭘 의미하느냐? 3월 덕후를 혹시 누가 지원해서 응시해서 시험을 볼 것 같으신가요? 3월 덕후 애들은 누굴까요? 3월에 재수생이 모의고사를 신청하는 기간이요, 2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때 학원에 들어와 있는 애들은, 그리고 시험을 보는 애들은 성적대가 꽤나 자신 있는 친구들이겠죠. 왜냐면 공부를 하나도 안 한 학생이 갑자기 어려운 재수생들만 보는 모의고사를 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3월 덕후의 이 통계치는 뭐라고 해석할 수가 있냐면, 그 해에 공부가 준비된 상위권 학생들의 표본이에요. 그렇게 해석해도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2023년도에는 25,000명이 있었는데 2024년도에는 33,000명으로 갑자기 늡니다. 그럼 갑자기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왜 늘었을까요? 이게 의대 증원의 여파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휴학생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얘들이, 그러니까 1년 동안 의대를 들어갔어요. 근데 1년 동안 이 친구들은 뭘 하냐? 내 의대를 더 높일 생각을 합니다. 어디 해외로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놀 건데, 그쵸? 그래서 그대로 참전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보면 24,808명으로 오히려 작년 대비해서 큰 폭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작년 입시가, 여기에는 N수생이 없으시니까 좀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N수생들께서는 굉장히 억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작년 수능이 쉬웠다. 정말 언론이 조금은 입시에 대해서 모르면 그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기사를. 뭐냐면 절대 쉽지 않은 시험이었고요. 실전적으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느꼈던 시험지의 체감 난이도는 절대 쉽지 않았고 탐구는 더 어려웠어요. 근데 쉬웠다고 해버리니까 우리 아이들만 또 눈치를 보게 되죠. 근데 어쨌든 그런 시험이 됐음에도 명목상의 성적대가 떨어져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이 많아지니까 애들이 시험을 아무리 잘 봐도 예전 같은 시험이었으면 등급이 더 좋았을 애들도 명목적으로 떨어져 보였고, 그게 어떤 식으로 입시에서 영향을 미쳤냐? 상위권 대학들도 펑크난 학교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입시를 작년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려대 경영, 고려대 경제를 명목상으로 어느 정도 성적대가 들어갔냐면 최종적으로 건대 수준의 친구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고려대 경영학과는 건대랑 비비는 학교입니까? 그렇게 인식하시는 분 계세요, 여기? 그래서 수능 망했다고 절망하고 수능 못 봤다고 입시를 안 해버리면 이런 입시적인 변동에 대처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재수 학원을 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입시까지 하셔야 돼요, 이제. 이젠 수학만 공부하는 시대가 아니라 입시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어머님들도 하실 수 있거든요, 입시는. 네,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 다음 화면을 보면요, 사탐런. 자, 이 사탐론 들어본 적 있다, 나. 사탐론 들어보신 적 없어요, 학생분들? 네, 있죠. 지금 나 사탐론 고민 중이다, 있으신가요? 네.
고3 학생들은 이미 아까 고3 학생들이 꽤 있었는데 좀 당황스럽네요. 네, 사탐론 고민을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시하시는 분들이. 왜냐면 제가 이제 강남, 대치, 노원, 목동 교육특구죠. 거기를 12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상담을 250명을 대상으로 해봤어요. 근데 재작년에는요, 재작년 고3 학생들은 제가 사문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탐론 초창기, 재작년. 그쵸? 근데, 작년이죠. 작년 초기에 사탐론 첫 해는 제가, 너는 사문을 좀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올해는 이미 사문을 정해서 왔어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사탐론은 가속화된 거예요. 초창기와 전성기가 다른 겁니다. 근데 올해랑 내년은 전성기예요. 그러니까 입시가 또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통계 데이터에 연연하면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우리 학부모님들과 학생분들께서. 네. 그래서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이게 뭐냐면 수특 판매량입니다. 수특 판매량을 제가 통계치로 갖고 온 건데 숫자가 많으니까 대충 말씀드리면 일단 사문, 생명과학, 지구과학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2024년도랑 2025년도를 비교한 수치를 보시면 됩니다. 일단 사회문화는 17만에서 20만으로 늘었어요. 근데 이게 판매량 집계를 언제 한 거냐면 판매를 시작하고 그 다음날 바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오픈런을 한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수능 특강을 2월 달에 사는 애들은 어떤 애들일까요? 엄청나게 학습에 관심이 많은 애들인 거예요. 아직도 안 산 학생들도 많거든요. 재수생은 지금 들어온 재수생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엄청나게 공부를 열심히들 하세요. 근데 주변에 애들이 안 한다고 해서 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그런 애들만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어떤 평균의 오류에 빠지시면 안 된다. 어찌됐든 그러면 더 충격적인 건 뭐냐? 생원 지원을 보시면 25만에서 14만으로 급감했습니다. 이게 사탐런이 전성기에 이르렀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빠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불안 심리에 약하잖아요. 또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그러니까 우르르르 몰려간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생명과학, 지구과학 당연히 문제 생깁니다. 움직인 애들이 생원 지원을 3년 동안 열심히 해서 지금 수능을 풀어도 한 1등급이 나오는 친구들일까요? 아니면 공부를 아직 많이 못 해놓은 친구들일까요? 좀 하위권 친구들이 이동을 했겠죠. 그러니 지원, 생원은 상위권 표본만 남아서 그들 간의 이제 전쟁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럼 사탐은 괜찮을까요? 아니죠. 사문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 애들이 넘어갔죠. 이제 예전과 다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3 학생들과 혹시 자녀분이 사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윤성훈 선생님, 임정한 선생님, 이정 선생님, 1타 강사분들의 수업을 듣는 거 좋은데 그분들이 시키는 거 이상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 방심하시면 안 돼요. 특히 최저를 맞춰야 되는 우리 고3 학생들, 특히 지역인재도 있고 유리한 전형이 되게 많거든요. 학종도 있고, 그쵸? 근데 그런 부분을 최저를 못 맞추면서 떨어지면 진짜 애매해진단 말이죠. 한 번에 가셔야 됩니다. 근데 탐구를 소홀히 한다? 절대 위험한 선택이세요. 막 수학 8시간씩 합니다. 갑자기. 제가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학습 패턴이에요. 내 학습을 내 상황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남들이 미적한다고 해서 나도 미적하고, 남들이 현우진 선생님 뉴런 듣고 있으니까 나도 뉴런 듣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학생들에 따라선 영어를 3시간씩 해야 되는 친구가 있고 사탐을 3시간씩 해야 되는 친구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걸로도 충분히 명문대들 다 잘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학생분들이 모르시거나 학부모님들이 모르시기 때문에 그걸 상담해드리는 역할을 하는 게 저희 같은 입시 소장이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은 필요합니다. 이런 정보 없이 어떻게 입시를 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돌에 이제 다니시게 되면 언제든지 우리 입시 소장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나의 역량을 평가받으실 수 있다.
해서 넘어가 보면 네, 적나라하죠. 사회탐구 선택자가 3월 더 통계치거든요. 2023년도랑 비교해야 된댔죠. 네, 2023년도에 35,000명으로 지구 생원, 지원, 하원, 물원 선택자가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올해 보면 사탐이 더 많아졌어요. 이제 사탐도 항폐화되는 겁니다. 이제 예전과 달라요. 사탐하면 제가 연고대, 공대 갈 수 있나요? 모릅니다. 입시를 해봐야 알게 돼버렸어요. 이랬던 표본은 한 번도 존재한 적 없어요. 저희 입시 역사상. 근데 옛날 백분위 갖고 와서 막 고속성장 분석기 돌려서 야, 여기 찐초인데 제가 갈 수 있을까요? 이런 거 물어보시면 오류가 생긴 겁니다. 그랬기에 조금 이따 보여드릴 문제들이 생긴 거예요. 다음으로. 이렇게 보시면 사탐 2과목을 선택한 학생의 비율이 48.9%입니다. 올해. 그리고 과탐 2과목 선택한 학생들의 비율이 36%예요. 사탐, 과탐을 혼합해서 하나씩 선택한 학생들이 15%입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사과탐 하나씩 선택한 학생 비율이 20배 증가한 거예요. 이렇게 입시가 바뀌었는데 네, 아무도 모르죠.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수학 열심히 하면 명문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과연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탐론은 굉장히 문제다. 그럼 이게 문제다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대처할 것인가? 당연히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시간 투자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서 강점을 보이는 학생은 당연히 입시상의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현역 학생분들 공부 시간 압도적으로 부족하시죠? 수학은 톡 까놓고 말해서 몇 시간 더, 몇 개월 더 한다고 못 풀던 난이도의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을 만큼 호락호락한 과목이 아님은 이미 수많은 선배들이 증명을 했죠. 근데 사탐은 안 그렇습니다. 진입장벽도 낮고 공부를 몇 시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것만으로도 입시적인 우월,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입시에서 절대적이라는 건 이제 없습니다. 절대적 유리함. 그러면 사탐이 유리합니까? 아니요. 누군가에게는 사탐 런을 해서 엄청난 이득을 취할 거고요. 어떤 친구는 애매모호하게 우유부단하게 선택을 미루다가 사탐 런을 결국은 했지만 네, 그것 때문에 대학을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상담을 받으라고 권해드리는 거예요. 네, 학교 쌤도 좋고요. 학원 쌤도 좋은데 전문가한테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가이드를 드리면요. 이공계열 진학시는 당연히 과탐 만점 표본을 이길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가산점이 있거든요. 내가 지금 과탐 모의고사를 3월 교육청을 받고, 그쵸? 그리고 이제 작년 수능도 한번 풀어봤는데, 백분위가 그래도 한 92 이상이다. 그러면 그대로 고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아직 안 했어. 지원 아직 시작 안 했어. 솔직히 아름다운 지구 파트 외우고 있어. 그런데 내가 올해 1등급을 받아야지 굉장히 나이브하고 위험한 사고일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통계적으로 그 친구가 이 3월 달에 그 정도 상황에서 수능장에서 1등급 받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지 못했다. 그럼 사탐론 하셔도 됩니다. 왜? 이미 많이 했거든요. 그럼 사탐 잘해도 또 가산점을 이겨낼 수 있는 표본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탐 만점보다 과탐 우수 성적과 사탐 만점이 약간 가산점이 몇 %냐에 따라서 비벼질 거예요. 이거는 우위를 이거는 뭐 수능을 한번 봐야 됩니다. 저도 몰라요. 네, 알고 있는 사람은 이제 미래에서 온 미래인이니까 입시를 물어보지 마시고 로또 번호를 물어보신 게 그분께 그 정도 급이라는 소리입니다. 네. 그래서 과탐 우수 성적과 사탐 만점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사탐 만점을 목표로 하시는 것도 우리 고3 학생들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과목강 유불리는요, 결국 수능 난이도와 변표와 같은 여러 변수에 의해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수능을 보고 나서 변표가 발표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을 보고 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뭐 미리 말하는 게 의미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외부 정보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화원하면 인생 망하는 것처럼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화원을 다 맞으면 100분이 97이 여전히 나오고 있거든요. 100분이 97 갖고 물론 손해를 보고 볼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의대도 갈 수 있고 잘 갈 수 있습니다. 다만 50점을 받아야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학습의 주체인 학생이 선택하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도와드리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정확하게 자기 객관화를 할 수 있고 자기 메타인지를 길러드리는 거예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네. 사탐이 쉽다더라. 이걸로 무조건 바꿔. 우리 어머님들께서 이제 설명회 다녀오시면 우리 자녀분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내가 어디에서 들었더니 시대인재 설명회 갔다 왔더니 물언했더니 망했다더라. 너 물언하고 있는데 나 걱정돼. 그러니까 사문 한번 해보는 거 어때? 안 듣습니다. 우리 학생분들께 여쭤볼게요. 엄마가 갑자기 어떤 설명회를 다녀오신 거예요. 집에서 힘들게 이제 이도래에서 자습하고 집에 갔는데 어머니께서 과일 주시면서 야, 너 물언하는 거 사문으로 바꾸는 거 어때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 바꿀 생각이 있으신 분 계세요? 못 받아들입니다. 왜 못 받아들이냐면 신뢰가 안 가서 그래요. 왜냐면 어머님들께서 우리 학생분들의 학습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 학생들의 계획이 뭔지를 모르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그 계획을 한 번에 접을 만큼 가벼운 게 아니잖아요. 입시라는 게. 근데 어디에서 듣도 보도 못한 입시 설명회를 듣고 오신 거를 오히려 불신하는 거죠. 나의 가능성보다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제일 좋은 건 우리 학생분과 학부모님과 입시 상담가가 같이 만나서 이해를 같이 공감하고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고 우리 학생분들, 어머님들께서 이런 상담 받자고 하면 곧잘 따라가 주시길 바랍니다. 도움은 무조건 돼요. 왜냐하면 모르시잖아요, 잘. 나 이거 다 알고 있었다. 내가 말하는 거 다 알고 있었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학생분들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 찾아가서 내 상황에 대해서 전문가적 식견을 통해 정확하게 판단 내리고 올바른 해결책으로 연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어땠냐? 25 입시 리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있는 글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난리죠? 야, 한양대 공대 2칸이 합격했대. 저기 칸수가 뭐냐면요. 진학사입니다. 진학사는 칸수로 합격률을 나타내요. 참고로 5칸까지가 합격이고요. 4칸부터 불합격인데 2칸이면 통계적 확률상 10년에 한 번 붙을까 말까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랬어요. 야, 의대도 3칸이 합격을 하네. 야, 연고대는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네, 난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세요. 왜냐면 내 일이 아니니까. 그쵸? 근데 작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대도 펑크가 나, 고대도 펑크가 나, 고대 경영학과라는 높은 상경계열 학과가 건대 수준의 친구가 들어가 이랬으니 자,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내가 미적 88입니다. 미적 92까지 올리는데 시간과 돈과 노력 얼마나 들여야 될까요? 자, 3개월 만에 나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미적 28, 29, 30만 틀리는데 그 중에서 3문제 중 하나 무조건 3개월이랑 시대인재만 보내주면 무조건 만들 수 있다? 이게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입시 한번 잘못하면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이게 입시 영역이 제가 홍보해서 제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학생분들이, 우리 학부모님들이 너무 매몰돼 계세요. 시야가 좁아져 있죠. 그냥 수학학원 열심히 보내면 다 되는 거 아니었나? 그냥 열심히 학원만 보내면 우리 학생분들도 현우진 선생님 커리만 끝내면 점수가 올라서 좋은 대학 가는 거 아니었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입시가 굉장히 고도화돼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그거를 저희가 이돌은 입시를 가르쳐 드려요.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도 의지만 있으시면 충분히 배우실 수 있다. 그리고 조금 있다 학부모님이 어떤 퍼포먼스를 보였는지 보여드릴게요. 넘어갈게요. 어땠냐? 의대 증원으로 인해 의대 휴학생들이 대거 재수를 합니다. 제가 의대관을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의대관을 지원한 학생 80%가요. 의대생이었어요.
면접을 통과한 80%가 의대생이 그대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최상위권 표본이 말도 안 됐어요. 그래서 명목상의 점수가 낮아진 겁니다. 작년에 수능 본 친구들은 그러니까 밀린 거예요. 아무 잘못 없이.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원서 접수를 할 만한 의대 휴학생이 또 많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대생들이 점수만 올려놓고 실제 원서 접수는 안 하죠. 왜냐면 내가 전남대 의대를 붙어서 어차피 학교가 쉬니까 다시 혹시나 가톨릭대 의대로 내가 업그레이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봤는데 그냥 또 전남대 의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가 갑자기 나 연세대 전전을 써야겠다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학사가 그걸 반영을 못한 거예요. 그건 그 친구들의 의사를 어떻게 반영합니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일부 대학학과의 학생이 몰려버려요. 그러면 몰렸다는 건 다른 데는 비었다는 거고 거기가 다 펑크가 납니다. 네. 근데 올해는 의대 증원은 이제 없어졌잖아요. 근데 사탐론의 표본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과거 입결이 그러니까 이런 오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끝까지 진학사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진학사는 과거 입결로 칸수를 내주긴 하지만 등수를 보여주거든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입시를 배워두시면 자녀의 원서 접수를 대신 해주실 수도 있어요. 원리만 아시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네. 그래서 과탐에서 사탐론, 그리고 이거 주목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보시면 사탐 과목들 시험 난이도도 예년과 다르게 너무 어렵게 나왔어요. 생윤 표준 점수가 78점입니다. 생투, 화투, 물투, 지투 다 합쳐서 만점 표점이 제일 높았던 과목이에요. 생윤이. 생윤 공부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3개월 컷이거든요. 3개월 동안 하면 기출 50점 그냥 만들어요. 왜요? 진입장벽이 없습니다. 과목 자체가. 근데 만점 표점이 제일 높았어요. 이런 거 주의하시라고요. 내가 6평, 9평 50점 나오면 뭐합니까? 수능 때 35점 나와버리는데. 그럴 수 있다고요. 선택 잘 하셔야 됩니다. 사탐 절대 쉽지 않고 잘못하면 대학 못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물어보시라고요. 모르시니까. 왜 그냥 선택하시냐고요. 되게 위험한 선택이십니다.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네. 그 다음에 과탐은 사탐론으로 인해서 우수 표본이 상대적으로 물원 화원에 몰렸어요. 그래서 화원은 2점짜리를 틀리냐 3점짜리를 틀리냐에 따라서 백분위가 막 5씩 차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화원은 어떻게 됐어요? 아무도 선택을 올해 안 해서 상위권도 선택을 안 해요. 다 어디 갔을까요? 시대인재 투과목반이 개설된 거 아시나요? 네. 그래서 오히려 투과분기 지금 또 난립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나이브하게 제가 갖고 온 건데 컨설팅 다 사기 같다. 파이널콜 받으셨나요? 파이널콜이 뭐냐면 이게 입시 컨설팅 업체랑 상담을 한번 하고 마지막 날 전화를 해줘요. 어디 쓰세요 이렇게. 이게 얼마나 입시 좀만 공부하셔도 아시겠지만 이게 얼마나 허술한 시스템이고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소비자가 똑똑해지셔야 돼요. 이분들을 탓하시면 안 됩니다. 컨설팅 업체를 탓하면 안 되고 우리 학생분들, 우리 학부모님들도 내 자녀의 점수, 내 3년이 아니라 6년 여러분들의 모든 게 담겨져 있는데 그걸 그냥 나이브하게 타인에게 맡기는 행위가 고작 60만 원 내고 고작입니다. 왜? 여러분들의 노력은 그것보다 더 많죠. 그러니까 입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배우셔야 됩니다. 근데 수능 끝나고 수능 끝나고 배우셔도 충분하세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많았다. 근데 모두가 그럼 실패했냐? 아니다 이거예요. 저랑 같이 입시 교육 받으신 분 이분 서울대 기계공, 서울대 재료공이 한 칸짜리셨어요. 자, 서울대를 한 칸으로 지원합니다. 나 지원할 수 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 서울대 한 칸. 저게 통계적 확률로 붙을 확률이 5%예요. 20년에 한 번 붙으면 잘 붙은 거예요. 그 정도 급입니다. 나 올해 수능 때 한 칸 쓸 수 있다. 서울대. 네. 이 친구는 근데 제가 쓰지 말자고 하긴 했어요. 왜냐면 가능성이 없진 않은데 높지 않으니까요. 다른 데 선택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이런 것도 입시에서 되게 중요해요. 연대 전전에서 반수했던 친구예요. 기회비용이라는 거죠. 이 친구는
연대 전전을 깔고 앉아 있었기 때문에 서울대 다른 과를 찾아볼 노력조차를 안 했습니다. 왜? 난 서울대 공대가 아니면 이미 학점 따놓은 것도 있으니 연대 전전 돌아갈 거라고 써져 있죠. 안 되면 뭐 연대 가야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둘 중에서는 기계공이 더 유력하다. 이런 걸 저희가 같이 하는 거예요. 시간 보시면 5시 48분입니다. 참고로 12분 뒤에 원서 접수예요. 파코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찾아오는 겁니다. 제가 가르칠 거고 입시를 끝까지 같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추천했던데 약학대학, 충남대 약대도 한 칸이었거든요. 아, 참고로 이 친구 반수인데 연대 전전 갔거든요. 근데 연대 전전을 못 가는 점수를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반수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 어떻게 입시를 했냐? 다음 보여주시면. 네. 서울대 마지막 문 닫고 들어간 친구가 이 친구입니다. 기계공 한 칸. 작년 입시가 그랬어요. 이 친구가 만약에 연대 전전이 없었다? 다른 데 썼겠죠? 떨어졌을 수 있습니다. 운이에요. 제가 잘해서 붙었다? 아니요. 능력, 일단은 입시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그 다음부터는 운인 겁니다. 절대 여러분들 노력이 100% 보상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최선은 다해야죠. 그래야 운도 따라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 친구는 따라줬고, 그리고 이제 충남대 약대도 전화 추합, 이게 이제 합격증이 없습니다. 왜? 그냥 서울대 갈 거라서 들어가지도 않았대요, 사이트. 근데 전화번호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사례 보여드릴게요. 네, 이분이 이제 어머님께서 하신 분이에요. 학생은 이제 나는 수능 봤으니까 못하겠어. 유기했어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이제 열심히죠. 어머님께서 하실 수도 있다. 어머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고려대 경제학과 경영학과. 아까 컨설팅 업체 못 찾아왔다고 난리였잖아요. 충분히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공부만 하시면요. 네. 그래서 고려대 2칸이에요. 둘 다. 근데 사실 2칸 둘 다 붙을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십니다. 시간 보세요. 4시 50분입니다. 참고로 5시에 원서 마감이에요. 10분 전까지 저랑 고민합니다. 어디가 나은가요? 비슷한데요. 비슷했어요, 실제로. 근데 경영이 미세하게 좋았어요. 그래서 경영 쓰시죠. 네. 그래서 선생님 너무 손 떨리게 59분에 접수했어요. 1분 전에. 원서 접수 마감 1분 전에 접수하셨어요, 어머님. 여러분들 점수 1점이 굉장히 소중하고 여러분들 앞날이 결정되는 원서 접수입니다. 파이널 콜 기다릴 게 아니라고요. 네. 그리고 취업됐습니다. 2차 취업으로 취업하셔서 가셨습니다. 입시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있으니까 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남들은 누리지 못하는 걸 누리실 수 있는 거고 모든 게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분들 수능 끝났다고 노는 거 아니고 포기할 것이 아닙니다. 이젠 입시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게 되었고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되냐? 첫 번째, 내가 지금 정시 역량이 우수한지 수시 역량이 우수한지 보셔야 됩니다. 이거 판단 받으셔야 되고요. 3월 교육청을 바탕으로 한 나의 객관적인 위치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탐구 선택 변경할 거면 지금 마지막으로 결정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6평 때까지 중단기 목표 설정하셔야 되고요. 3월에 틀린 문제, 맞았지만 헷갈리는 문제 체크해서 내 학습상의 문제 피드백하고 계셔야 되고요. 학교와 학교의 생활관 밸런스 잘 맞추시면서 이런 독서실 또는 학원 잘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뭘 해드릴 거냐? 월일에 입시 간담회 진행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통계 수치에 기반한 내용 전달해 드릴 거고 첫 번째 주제는 3월 교육청입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청자 대상 맞춤식 1:1 입시학습 상담 진행할 예정이고요. 저희 입시 소장님들께서 도와주실 거고 이제 학부모님들이 학생들께서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정보의 팩트체크를 위해서 카카오톡 채널 운영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시 정시 상담도 진행이 되니 저희 몰입관 꼭 등록하셔서 잘 이용을 해주시면 좀 더 안정적인 입시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까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